네, 신부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니 뭐 지난번에 우리 국가 권력의 그 정당화 이야기한 게 벌써 6월 7일이에요. 거의 근 한 달 만에 오셔가지고 이게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래 기다리셨는지 그런 별로 안 기다립니다. 그런가요? 네. 하긴 뭐 뷰스가 되게 많지 않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고 좀 알았어. 재밌게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네. 국가가 왜 있는가? 네. 네. 이걸 정당화한다. 네. 이제 철학적으로 네. 정치 철학자들이 네. 그런 거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대개 그냥 논의가 그거였습니다. 네. 나한테 네. 우리한테 네.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익을 국가가 그렇죠. 예, 네. 국가 권력이 혹은 국가 권위가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 네. 예. 근데 아닌 사람도 있죠 물론 무정부주의자라든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논의했는데 예. 너무 복잡해서요. 네. 예, 약간 주제를 바꿔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국가 권위, 국가 권력을 정당화하는데 성공했든 아니든 예. 이제 어쨌든 우리는 정치 공동체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어울려 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정치 공동체를 누가 지배하는가? 지배라기보다도 누가 통치하는가? 예, 예. 거번하는가? 예. 예. 그러니까 즉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는 뭐 명목상 이든 실질적이든 간에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 조선 민주주의 인민 뭐죠? 그렇죠. 이름이? 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도 하여튼 민주주의가 들어가니까. 데모크라틱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 문제, 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옹호할 수 있는가? 네. 예. 정치 체제로. 네. 예. 근데 민주주의가 사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했듯이. 많죠. 네.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단지 뭐 국민들의 시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처럼 네. 그냥 맡겨놔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간접 민주주의의 폐해가 많죠. 예. 대의민주주의. 예. 그죠?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스케치인데 네. 처음 몇 번은 좀 역사적인 문제 네. 다루고 사실 민주주의 문제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예. 넓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것이 끝나면 조금 뭐 우리 현실에 맞는 것 주제를 좀 골라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재밌겠네요. 네. 네.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그 민주주의는 말 그 자체로 보면 디모크라시 아니에요. 네. 디모는 그리스 말이죠. 그렇죠. 이 데모 많이 한다. 데모스는 민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 좀 나쁘게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 있는 예, 어떤 집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데모스에 의한 통치예요. 예. 그게 민주주의죠. 아하. 민주주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최근의 정치 체제고요. 예. 그 사이에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나라 말 그래요? 뭐 왕정이었죠. 아, 그렇죠. 예. 대개가 다 왕정이거나 뭐 예. 그런 형태에 취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고 제일 오래된 예. 민주주의라고 알려진 것은 아테네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기원은 거기 있는데 많이 다르죠 물론. 예. 그렇죠. 근데 논의를 해볼 수는 있어요. 예. 예. 아테네 민주주의를. 그 아테네 그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보통 직접 민주주의 아니었나요? 그렇죠. 처음에. 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민주주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 권리 뭐 이런 게 좀 떠오르는데요. 저는. 그렇죠. 예. 권리도 들어가죠. 예. 그런데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민주주의를 정의 내린다고 할까? 예.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링컨이 권력은 게티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촛불 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뭐 맞죠. 이제 예. 그거와 비슷한 건데 이제 슬로건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에브라함 링컨 있죠. 예. 저 미국의 대통령. 예. 그분이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있죠. 네, 유명하죠. 거기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국민에 의한 뭐 그렇죠. 예.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는 예. 국민의, 예. 국민에 의한, 예. 국민을 위한 예. 정치이다, 예. 정체다 이렇게 말했죠. 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 뭐가 그렇죠, of 그렇죠.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For the people이죠. people, 예. 예. 근데 of, by 그다음에 for 이게 뭐 어디가 앞인지 모르겠어요. 예. 뭐가 먼저 나오는지. 뭐. 하여튼 뭐가 먼저 나오죠? 지금 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예. 하여튼 그 말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일단
국민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러니까 피플을 국민이라고 번역 인민이 좋다고요. 맞는 말이죠. 인민. 예, 그냥 사람들이니까 예, 예. 인민들. 예. 예, 인민을 위한 예. 인민에 의한 예. 정치가 일단 민주주의 하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즉 민주주의는 예. 권력을 가진 소수의 이익이나 관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민들을 위한 예. 인민들의 관심 예. 혹은 이해를 대표하는 그렇죠. 그런 정치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인민들의 관심이나 이익을 추구하느냐 민주주의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인민들에 의해서 그렇죠.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럼 두 개는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방법 같은 게 그러네요. 됩니다. 예. 예. 근데 그 오브 더 피플은 뭐예요, 그럼? 오브 더 피플은 그 인민으로부터 나온 네. 어떤 주체가 직접 한다는 거죠. 바이 더 피플하고 어떻게 달라요? 오브 더 피플이. 그러네. 이게 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네. 예, 그런데 저도 이게 정확히 그 링컨이 예. 무엇을 뜻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을 그렇게 본다면은 예. of the people은 인민의 예. 정치 그것은 어떤 한계를 정한 거예요. 예, 인민들의 범위. 그러니까 어떤 국가라고 해보죠. 어떤 정치 공동체 안에 있는 인민들이에요. 예. 뭐 우리가 여기 있는데 무슨 어디 시베리아에 있는 그렇죠, 인민들을 그렇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하. 예. 그래서 어떤 한계를 정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예. 사회 공동체 그 그렇죠. 테리토리 안에 있는 예, 영향력이 미치는 예. 범위 안에서 예. 그인 것 같아요. 제 예. 생각에는. 오케이. 하여튼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좀 이해가 되죠. 예.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문제는 많은데 그 숫자가 많을 때 예. 그 간접적으로 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 대의민주주의 예. 그 누구한테 맡겨서 예. 정치를 하게 되니까 예. 그 맡긴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맡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원할 경우 이건 네. 좀 정치가 산으로 간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대의민주주의라고 보통 말할 때 대의민주주의하고 직접민주주의 네. 말할 때 나오는 폐해? 네. 인데 병폐? 예. 근데 이제 민주주의가 그냥 이게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네. 실제 실행이 될 때도 네.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모순적이고요. 네. 경합하는 게 많아요. 네. 예, 서로. 당리당략.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라는 체제 안에는 이걸 만약 우리가 설명한다고 할 때 민주주의 체제를 혹은 정당화한다고 할 때 몇 예. 가지의 긴장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 안에 어떤 첫 긴장이 번째 있을까요? 긴장이 네. 뭐냐면 네. 하나가 아까 말 그대로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해서 통치되는 인민을 위한 예. 인민의 이익을 위한 예. 그런 정치 체제인데 그럼 인민이 누구냐는 거예요. 음. 어떻게 봐야지 되냐. 예. 즉 이걸 보통 우리는 그 다수의 지배라고 합니다. 예. majority rule. 예. 그러니까 투표가 그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투표를 할 때 이견이 있어도 다수의 관심, 그렇죠. 이익에 예. 따라서 예. 결정이 되는 정책이 예, 다수결의 원칙. 예. 다수결 원칙에 의거한 보통 그러니까 그죠 다수결이죠. 예. 예. 그러니까 다수에 의한 지배를 말합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이게 그러면 다수인데 그 어디까지 다수냐는 거예요. 예. 100명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뭐 우리 동네에 그 길을 놔야 돼요. 예. 근데 일단 길 놓고 말고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 51%가 길을 놓자고 했어요. 예. 49%는 반대했어요. 예. 그러면 다수 결에 의해서 51%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예. 그런데 길을 놓기로 해도 노선이 많잖아요. 예. 또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이 다수결 자체가 보통 그렇게 결정합니다. 예. 대통령 선거할 때도 예. 뭐 1%만 많으면 뭐 몇백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정말로 민주주의 원칙에 이념에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다수결과 그다음에 대비되는 게 각 개인들의 권리나 이해예요. 예. 그게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차피 이 긴장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합되는 게 있는데 예. 제주도의 그 두 번째 공항 맞죠? 예. 오래 걸리고 있고 지금 예.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절차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해서 막 경합을 하는데 그거 만약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예. 51%가 예. 그러니까 49% 쪽에서 예.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그렇죠. 아주 심각한 피해를 받는 예. 것이 있다고 치면은 예. 그러면은 그냥 51%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이익에 맞는 건가, 다수의 이익이 맞는 건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래서 오히려 민주주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가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수의 그 독재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다수의 횡포.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프랑스 출신의 그 정치가이면서 정치 철학자인 토크빌, 네. 예, 알렉산더 토크빌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은데 예. 그것이 어느 때 심각하게 모순에 빠지냐면 그 다수의 독재에 빠질 때가 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죠. 그 미국에도 또 다른 그 미국 헌법의 기초라고 기초를 했다고 기초를 해서 예. 미국 뭐 건국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 토마스 제퍼슨? 그 사람도 그 건국 아버지인데 헌법에 관련돼서. 헌법. 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들으면 아십니다. 제임스 메디슨이 있어요. 아. 메디슨. 예. 기억이 잘 안 나. 예, 그 미국에는 메디슨이라는 이름 딴 그 지명이 많아요. 거리도 메디슨. 아, 그렇죠. 메디슨은. 예, 뭐 학교도 메디슨. 메디슨 다리. 예, 맞아요. 예. 메디슨 카운티. 예, 그것도 아마 그거 같아요. 예. 근데 이 메디슨이 뭐라고 했냐면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수자 권리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예. 미국 헌법이 처음에는 소수자의 권리에 더 초점을 두는 그런 헌법이었습니다. 이었다고 그래요? 해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 긴장이 첫 번째 있습니다. 예. 다수결과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둘 사이에 그렇죠. 충돌. 예. 일단 그게 큰 문제고요. 예. 또 두 번째 긴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안에는 그것이 아까 말씀했던 대표하는 거죠. 예. 대의제 민주주의. 보통은 지금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가 있죠. 예. 뭐 요새는 또 뭐 참여 민주주의 예.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이건 명백히 한계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굴러가면 좋은데 우리나라 같이 뭐 자한당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는 그러니까 뭘 대표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뭘 대표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익을 대표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통치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민주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통치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주장을 다 합니다. 민주주의 그렇죠. 정치 철학자들은. 공매를 위해서 맨날 이런 소리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애매해져요. 왜 뽑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직접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대의민주주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거니까. 네. 근데 직접 민주주의는 이슈별로 그렇죠.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큰 공사를 해야 된다. 저 뭐 경상도 쪽에 또 공항 만든다고 공항 하잖아요. 만들죠. 남부 쪽 공항. 김해공항인가요? 예. 그것도 그 이슈에 대해서 직접 민주주의 그 뭐라고 부르게 정책 수립을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여론 수렴을 하죠. 여론 수렴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투표하는 거하고 그 여론 조사하는 거하고 이 관계도 좀 복잡해요. 맞아요. 이제 그렇긴 한데 일단 대의제건 직접 민주주의건 여론 수렴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이게 투표에 기초하고 있어요. 일단 두 개 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체제인 한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긴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둘 사이에도. 크게 다수의 통치, 다수결과 그거와 개인의 권리, 개인의 관심 이게 충돌할 수 있고요. 소수의 이익. 그렇죠. 소수 이익이
소수 이익을 배제하면서 어떻게 다수결로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될 건가 굉장히 어느 때 심각하게 맞습니다. 문제가 되죠. 또 하나는 직접 민주주의하고 대의민주주의 사이의 긴장. 거기서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협치를 해야죠.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참 지혜로운 앵커, 뭡니까 지금 우리 신부님 사회자인가요? 사회자께서 그냥 제가 긴 말 안 해도 다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냥 끝내죠. 지혜로. 근데 문제는 이제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정당 정치라 그러잖아요. 민주주의 안에서. 근데 그 정당들이 제대로 된 정당들이어야 되는데,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것, 혹은 뭐 요즘 우리공화당 뭐 이런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그 극소수의 아주 편협한 그 편견을 가지고, 어떤 인물을 그 과거 추억에 묻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뭐 지지하거나 지금 5035에 계신 분을 지지하고 이름도 뭐 그 사람이 이름을 정해줬다고 우리공화당 그렇죠. 이게 자꾸 과거를 회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일단 긴장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현재는 가장 좀 좋은 선택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좋은 정치 공동체를 찬양한다는 뜻에서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가 되려면은 이게 민주정부가 된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는 또 복잡해져요. 얘기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철학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반대를 할까요? 근데 그걸 좀 살펴보는 건데 뭐 반대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정당화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근데 첫 번째 주자가 뭐냐면 반대한 사람이 그 플라톤입니다. 그래요? 그 옛날부터. 왜냐면 아테네가 민주정이었잖아요. 유일하게 그 당시에. 그때만 있었고 없어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플라톤 말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논의를 피는데, 물론 아테네의 민주주의예요. 그렇긴 한데, 그분이, 리퍼블릭이라는 책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죠, 국가. 이제 거기에 그 자세하게 논합니다. 그 민주주의가, 왜 통치하는데, 나쁜 체제인가.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정치 지도자는 판단을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판단을 잘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스킬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그 판단과 뭐 기술이랄까, 그러니까 뭐 그 방법, 아주 통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통치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통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거나, 그다음에 뭐 그 기계를 만드는거나, 이게 다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뭐 병을 고치거나, 의사들이나.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는 이 사람 말에 따르면은, 플라톤 말에 따르면은 그 내가 지금 아파요. 네. 예, 그래서 병원에 갔다고요. 네. 그래서 그 의사가, 즉 전문가가 네.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렸어요. 네.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네. 근데 그 처방을 갖고 와가지고 네.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지 투표하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서 전문가한테 가서 다 처방을 받은 다음에 네. 결정은 누가 하냐면은 동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하. 예. 이게 민주주의예요. 아하. 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그런 좀 문제가 있네요. 예. 뭐 좀 합당한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민주주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러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보통 이제 크래프트 아날로지라고 부릅니다. 크래프트 아날로지. 이제 크래프트는 기술이죠. 기술. 그러니까 정치건 뭐건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캐퍼시티인 한해서
전문적이어야 돼요. 네. 거기에 네. 예, 익숙해야 되고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종류의 지식과 네. 그다음에 식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예, 판단 능력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그게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정치만 데모크라시라는 거예요? 왜 민중들이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예. 예, 다른 건 다 전문가들이 있는데 예. 전문가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의지하고 네. 예, 말을 듣고 네. 그 주장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맞나 가스가 이게 뭐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그 정치 지도자가 전문가라고 했을 때 무슨 특별히 무슨 정치학과를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통치나 국민의 그 편이나 뭐 여러 가지 법 이런 거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마다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해석을 해줘야죠 국민들에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투명하게 좋은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정치에도 정치의 전문가가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선택은 그 정치의 전문가적인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의 해석을 듣고 정확한 정보를 듣고 국민들이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일단 이렇게 실행을 할 때요. 네. 지금 그게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가 고스란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네. 예, 왜냐하면 사람을 뽑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사람한테 위임하거든요. 네, 네. 근데 뽑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 그 뽑힌 정치인이 양식이 있고 네. 전문적인 뭐 식견을 가지고 있고 네. 뭐 기타 등등 네. 다 갖춰져 있다. 네. 그래서 하면 되는데 네. 일단 처음부터 흔들려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인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 사람이 정책을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다 뒤틀어집니다. 그 뒤로는.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예. 그러니까 즉 인민을 위해서 하는 거는 맞아요. 예. 플라톤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인민들의 관심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인민들에 의해서 그것을 인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서 by the people을 다르게 봅니다. 아. 예, 그 플라톤은 예, 예. 뭐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플라톤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해야 된다. 예. 그 예. 전문가가 누구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서양이 있고 전문 지식이 있고 그게 누굴까요? 아테네에서는? 아테네에서 예. 그게 아마 옛날에 이거 사회 시간이럴 때 배웠을 것 같아요. 딱 50년 됐죠. 그러니까 아마 까먹었을 것 같은데. 예. 글쎄요 누구지? 제가 옛날에 그 처음에 무슨 이메일 나왔을 때, 예. 이메일인가? 하여튼 이 예, 예. 암호이잖아요. 예, 예. 패스워드. 예. 패스워드가 아니라 아이디. 예, 예. 그걸 갖다가 또 필라소퍼 킹 이렇게 썼어요. 예. 필라소퍼 킹이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해야 돼요. 아하, 예, 예. 예, 그게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냥 철학자가 아니에요. 네. 예. 그 리퍼블릭에는 네. 누가 통치를 하는가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나요. 아, 그래요. 예.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예. 그러니까 자격은 즉 교육이에요. 예.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는가. 근데 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신분 체제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아테네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은 그 인민도 아니에요. 몇 명 안 돼요. 네. 사실은 아테네 시민의 자유 시민은 여자 빠지죠, 아이들 빠지죠, 노예 빠지죠.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얼마 안 됩니다. 예, 예. 사실은 과두제예요. 아, 그렇군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 특정한 사람들에 의한 민주주의예요. 예. 사실은 예. 예. 다 빠지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예, 예. 예.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는 전문가여야 돼요. 예. 근데 그 전문가는 뭐냐면 철학자여야 돼요. 철학자여야 된다. 근데 철학자는 사실 이렇게 좀 이미지가 예. 지금도 그렇지만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보면 잘할 것 같아요, 통치를. 글쎄, 그냥 뭐 책상물에서 그냥. 좀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 예. 예. 뭐 공자님도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예. 좀 실패했잖아요. 예, 예. 말도 안 듣고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안 들어주고 뭐 한탄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플라톤이 교육 커리큘럼을 만듭니다. 예. 철학은요 이 사람한테 예. 진짜 고도의 학문이기 때문에 예. 어려부터 하면 안 돼요. 예, 30 넘어서야 돼요. 아. 예, 그 전에 뭐 하냐?
일단 군사 훈련을 한 15년 받아야 돼요. 예. 10년, 15년. 그다음에 체육, 군사, 체육,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예술, 뭐 기타 등몇 가지 돼요. 막 음악, 뭐 이런 거. 기본적인 소양을 닦아라 인간으로서. 근데 군사 훈련이 제일 커요. 그걸 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5년 정도를 철학적인 철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이제 그 사람들이 가디언이라고 불러요. 가디언. 영어 번역으로. 가디언 계층이 통치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양성 기관이 있었다 이거죠. 아니 이 사람이 그냥 주장이에요. 아 주장?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플라톤이 왜 민주주의를 싫어했냐면은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 때문에 죽었거든요. 아, 그렇지.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테네 민주 체제를. 그래서 대안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는 민주주의는 실패한다. 필라소프 킹이 가디언이 돼서 이걸 이끌어 나가야 되는 체제가 돼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아,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아무나 개나 소나 뽑아가지고 말이야 자한당 같은 애들 봐요. 애국당, 뭐 우리 공화당 이런 애들은 뭐 아무나 그냥 뽑으니까 문제가 되죠. 왜 뽑을까요, 그 사람들을? 그거는 이제 그 과거의 그 편견에 의해서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막대기만 꽂아놔도 당선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투표 얘기할 때 잠깐 하고요, 더 깊게. 일단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플라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도 그러면 이건 일종의 독재 형태예요. 사실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 인민들한테 그냥 그 철학자들이 알아서 하는 해야 거예요. 된다. 가디언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금방 떠오르는 게 우리 민주주의의 의식에 를 전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은 그 가디언들의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권력. 그렇죠. 그건 누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것도 민중들이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또. 왜냐하면 민중들은 체크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보다 지혜롭지가 않아요. 관대하지도 않고. 아니 지혜롭진 않지만 그 가디언들이 과연 민중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는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중들은 삶 안에서 자기들이 고통받고 어떤 물질적인 혜택도 못 받고 그렇다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민중들이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인민들이. 그런데 지적을 해도 안 고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투쟁해야지. 플라톤이 생각은 뭐냐면은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권력을 그러니까 내 관심이 아니라 저기 인민들의 관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 장치가 뭐냐면 이 가디언들은 사유 재산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거 좋네. 그 확실한 감리를 해야 돼요. 감리. 그래서 이익이 나한테 오지 않고 저쪽 이익을 생각을 해야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우리 기관마다 뭡니까 자체 감사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도 지금 세워야 되고 뭐. 우리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를 하는 것인데, 근데 플라톤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실행된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사유재산을 왜 안 갖겠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항상 이상주의. 약간 좀 아이디어란 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만약에 그 사유재산이 없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럼 왜 가디언들이 정치가가 되려고 하겠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인민들을 위해서. 착한 사람들이. 근데 플라톤 생각에는 그런 의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가디언들은 관대한 사람들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한테 지배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지배해야 돼요. 가장 큰 동기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왜 그걸 하느냐? 바보 같은 군주나 바보 같은 지도자에 의해서 지배받느니 내가 지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배도 사실은 무슨 지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좋은 통치? 좋은 통치죠. 그런 사람이 되면 좋죠. 욕심 없고.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그 민주주의가 발전 진보했다고 생각되는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민주주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굉장히 이상한 변종이에요. 맞아요. 예. 미국 같은 민주주의 체제 예, 안에서는 예, 예. 그런 게 생겨나고 조정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등장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측할 수 없게. 그러니까 플라톤 말대로 예. 사유재산을 갖지 않는 우리 수도자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치해야 됩니다. 수도자들이. 예.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주제가 뭐냐면 너무 이상적이고 한번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플라톤 생각은. 그런데 뭐 발췌할 만한 그런 의견들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플라톤 다시 논의로 돌아가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 통치자들한테는, 지도자들한테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지식인가요? 그 만약 반박을 굳이 하자면 통치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그렇게 특별한 종류의 지식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습니다. 어느 때 그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아파서. 근데 나는 의사 말을 다 안 믿어요. 다 믿으세요? 저도 잘 안 믿죠. 예. 그런데 뭔가 아프니까 가서 치료 받잖아요. 할 수 없이. 예. 그러니까 이 의학이라는 전문적인 지식도 굉장히 우리 어릴 때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예. 돌팔이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실제 처방을 주고 이렇게 내가 낫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온전히 다 이렇게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연치유가 되는 건데 괜히 약 먹어서 난 줄 알고. 그렇죠. 이런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통치한다는 지식이 그렇게 오류가 없고 그 완전한 지식이냐? 의학에 관한 지식도 우리가 굉장히 회의적일 때가 많은데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지식이든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끌고 가죠? 계속 점검을 해야죠. 점검을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가디안들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말과 행위를 항상 지켜봐야지. 또 그 사람들이 투명한지. 그다음에 뭐 사유재산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혹시 있는지. 요즘 그 조계종의 설정은 은초자를 숨겨놓고 말이야. 뭐 재산이 수도자가 어떻게 그렇게 재산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수도자가 하면 안 되죠. 통치를. 아니 그 나쁜 놈들이 있다고 그렇고. 아니 수도자도 나쁜 수도자가 있고 좋은 게 있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투명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통치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우리가 보통 다른 종류의 전문 지식에서 마찬가지로 일단 어느 때 체크가 안 되고 굉장히 회의적이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의사 처방에 따릅니다. 그렇죠. 다리가 부러졌다,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가서 의사한테 기대야지 뭐한테 기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투표도 그 뭐랄까 그 투표가 뭐죠? 잠깐만. 투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결정을 하는데 인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게 투표라는 형식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투표가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왜 실제 인구수로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반밖에 안 되는데 반도 안 될지 모르죠. 30% 밑에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 수는 4분의 3이냐, 뭐 3분의 1이냐.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요즘에 얘기하는 그 비례대표제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사표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투표를 왜 하냐면요. 이게 이제 지식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정치하기 위해서 현실을 봐야 되잖아요. 현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현실에 대해서 안다는 말은 투표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뭘 욕구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표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뽑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그렇죠. 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투표를 함으로써.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그렇죠. 이 내가 바라는 것을 투표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뭐 기숙사나 아파트에 기숙사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어떤 기숙사에 지금은 그 건물 안에서는 다 금연이죠. 예, 되게. 예, 예, 예. 그리고 막 식당에서도 뭐 옛날부터 안 됐고. 예. 예. 일본은 되대. 그래요? 예. 일본은 되더라고요. 예. 좋네. 좋아요. 예. 근데 일본이 또 저렇게 막 그거 하는 바람에 그건 좋은데 왜 나쁜 짓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그거는 이제 아베 정권이 또라이라. 그런 거. 예. 그 일본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일본 방문했다가 그 시장 안에 예, 있는 예. 다방에 들어갔어요. 카페죠. 예. 들어갔는데 진짜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카페 같아요. 다방 같아요. 담배 피워요? 담배 피죠. 오야. 예, 담배 피고 뭐 옛날 생각나더라고 막. 오, 좋네. 술집도 담배 피워요. 오, 그래요? 예.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그 담배 피워요. 갖고 예. 가야 되겠네. 그럼요. 꼭 뭐 그것도 갈 필요 없지만은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기숙사에서 담배 공공 영역에서 담배를 피워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만약에 투표를 결정한다고 예. 쳐봐요. 예. 예. 그럼 일단 사람들이 무엇을 자기 관심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는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바란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선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보다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엌이나 뭐 식당이나 기숙사 안에 예. 거기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예, 질문에. 네. 그러면 그렇게 질문합니다. 네. 그런데 이건 선호 문제고요. 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해도 네. 받아들일 때, 그렇죠. 이 투표하는 사람이 네. 받아들일 때 이 건물 안에 담배 피는 곳이 있어야만 합니까? 혹은 금지해만 합니까? 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즉 네. 앞에 거는 디자이어를 묻는 거예요. 예. 선호하는 거. 예. 뒤에 거는 그래야만 하는 거. 예. 권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할 수가 있냐면 담배를 피는 사람도 아니 내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그 내 선호가 어떻든 간에 네. 다른 사람한테 침해된다. 네. 다른 사람들의 선호를.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다음에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도 네. 담배 피는 건 취향 문제인데 네. 왜 이거를 공적인 어떤 금계를 만들어서 네. 금지하는가? 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이 선호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네. 권리 문제로 네. 바꿔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프리퍼런스가 제시가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맞습니다. 투표하는 게. 예. 그래서 그 여론 조사할 때도 그 질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투표조차도 예. 진짜로 인민들이 예. 무엇을 요구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그 질문을 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금 플라톤이건 뭐 이 투표하는 건 뭐든 간에 예. 어떤 걸 전제로 하겠냐면 예.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즉 도구적이에요. 예.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데 예. 이 의사결정이 도움을 줘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 가치가 그것도 가치이죠. 예. 근데 가치가 꼭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 꼭 어떤 결과가 드러나야 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게 민주주의의 가치이냐?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권리요? 아니요. 뭐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투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본다면은 예. 다른 종류의 가치가 있어요. 민주주의에는 민주주의의 의사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 자체가.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도구적인 가치도 있지만은 예.
본래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본래적인 가치.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보죠. 그 취미생활 같은 거. 네. 취미생활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뭐 수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시간만 낭비되죠. 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뭐 의자를 만드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목공으로. 네, 네. 그러면은 사실 가게 가서 사는 게 더 싸고 그렇죠. 좋은 게 많이 네. 있죠. 예. 그런데 내가 취미로 목공을 하잖아요. 네. 다른 가치가 있어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에 투자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 에너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랄까요, 뭐 자긍심, 네. 그다음에 뭐 노력해서 뭘 할 때 느끼는 희열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민주주의가 그런 가치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열이면 열 사람마다 다 다른 관심이 있고 충돌하고 예. 하는데 그 협의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 절차를 통해서 조금씩 뭘 만들어 나가는 예, 맞습니다.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게 그냥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민주주의가 그래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우, 정당할 수 있다. 좋은 얘기네요. 예. 예. 끝이에요? 아니요. 또 뭐 의문 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의문 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문은 뭐냐면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본래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이나 투표하는 과정은 일단 투표하는 사람의 욕구예요. 네. 그 자기 관심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움직이잖아요. 당연하게도 예. 열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이익이나 관심의 그 정도가 예. 방향이 다시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그 다수결 문제고. 예, 예. 예. 그러니까 51명이 선호하는 거, 49명이 선호하는 거의 차이. 예. 그게 중대하냐, 심대하냐. 다른 요소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에는. 예. 예.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찍어보세요. 보기가 있어야 찍지. 잘 아시는 건데. 보기가 있어야 찍지. 이건 객관식. 주관식? 예. 다시 한번 바로 질문. 놓기. 개인의 예. 다양한 예. 관심이나 이익에 의거하지 않고 예. 다른 종류의 척도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지 아까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다수결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긴장,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의 긴장을 조금 돌파할 수 있다. 뭐 때문에 그럴 수, 어떤 것에 의거하면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예를 들면 이제 51대 49라고 했을 때 예. 뭐 좀 더 낮아도 돼요. 80대 뭐 20이라고 해도 되고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예. 다시 말하면 그 소수를 설득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이해시키면 돼요. 그래서 나는 반대를 하지만 그 어떤 무엇을 실행하는데 반대하지만 그래도 오케이 다수가 그렇게 한다면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한다면 예. 그게 또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불만 있는 채로 놔두면 그 공동체는 파괴될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좀 잘 어울려서 예.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저 과정인데요. 예. 예, 방법이고 그 실현하는 방법인데 이건 그보다도 이제 목적에 관한 겁니다. 목적. 즉 민주주의 체제의 의사결정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개인의 이익이냐? 아니면 뭐냐? 예. 아니면 뭐냐? 이건데 이게 커먼 굿이에요. 커먼 굿. 공동선, 공동에서. 예.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가 예. 다수결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소수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커먼 굿을 가지고 투표를 하면은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커먼 굿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에 의거해서 결정하는 것. 예.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에는. 예. 근데 쉽게 안 되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커먼 굿이 예. 자기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예. 민주주의는 그래서 예. 사실 굉장히 지난한 예. 삶의 트레이닝이에요.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어떤 한 지역에 그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예. 보통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한 이제 그 지역의 건물 주인들을 우리 80%가 찬성을 하면 예. 다 그냥 허물고 막 예. 재개발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 80%의 그 의견을 받기 힘드니 예. 그 당시에 그 서울시장으로 있었던 놈이 70%로 낮췄어요. 예. 그래서 70%만 동의를 하면
다 허물고 다 짓겠다. 그럼 나머지 30%는 뭐냐 이거지.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70%의 그 의견은 자기들은 이제 그 새로 재개발을 하면 이익이 되니까 찬성을 했었지만 그걸 조금 더 크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먼 굿이 있냐 그 70%에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70%의 건물주 이익뿐만이 아니라 예. 서울시 전체를 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도 그것이 커먼 굿이 있다. 예. 그러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공동선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 맥락에서는 뭐냐면 두 가지 뜻합니다. 예. 자유와 평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때 자유는 뭐냐면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누구나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예요. 예. 예. 그러다 보면 누구나가 들어가요. 평등이니까. 예. 근데 보통 지금은 이렇지 않죠. 예. 커먼 굿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평등이라 하더라도 예. 여기 외국인들은 빠집니다. 그렇죠. 예. 여기도 아무리 무슨 기여를 해도 그러니까 예. 황교안 같은 무슨 그 사람 진짜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예.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무 기여하는 게 없다. 그래서 뭐 임금을 깎아 내려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죠.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공무원으로 눈치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다음에도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즉 플라톤의 이런 입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입장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장 자크 루소예요. 아, 루소가 또 등장하는군요. 예, 전화가 왔네요. 하여튼 그러면 그래서 이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은 혹시 기회가 있으면 동네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거기 뭐 다 읽을 필요 없고요. 거기에서 3부가 있습니다. 3부. 북 3. 북 3. 북 오케이, 3.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민주주의의 그 통치는 누가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눠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사회계약론을 공부해 오시면 다음 회차 그렇죠. 듣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재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